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리풀 진학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시, 그것을 알려주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요, 바로 제 이름은 유태혁입니다. 세화여자고등학교에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길지 않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전형 중 하나인 정시전형이란 건 무엇인가? 정시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정시전형에 대한 우리의 궁금점 혹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말이 빠를 수도 있긴 하지만요. 시간 관계상 좀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전형, 수능전형이란 건 뭐냐? 물론 일부 대학교는 교과를 반영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상 수능이라고 봐도 무방한 전형이죠. 자, 수능 전형을, 정시 전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느 대학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 중에서 대학 환산점이에요. 환산점의 석차가 모집 인원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능을 잘 보면 환산점 높죠. 그리고 석차도 충분히 좋은 석차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집 단위도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하는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이 환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원리는 어떤 것인지를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수능 표점 합이 나와 있는데 여러 표점 합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환산점이 높은 학생들이 붙게 된다. 그리고 환산점이 낮은 학생들, 우리 저기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두 번째 학생 보세요. 한 학생은 388점이고 한 학생은 389점이에요. 근데 환산점을 보니까 388점 받은 학생의 환산점이 더 높아서 그 학생은 합격을 했고 나머지 학생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 환산점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도대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수능 점수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지요. 자, 수능 점수의 이해입니다. 물론 성적표상에서는 원점수는 나타나지 않아요. 원점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점 만점을 환산한 거죠. 100점 맞았습니다. 우리 수학 92점 맞았어요. 전 영어 88점 받았어요. 이게 원점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표준점수도 있고 백분위도 있고 등급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로 등급만 기억하죠. 학생 오늘 시험 얼마나 어떻게 봤어? 저요? 저 국어 3이고요. 수학은 2고 영어는 1이고 탐구는 2, 3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수능 최저 전형을 맞출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지만 우리가 정시 전형, 수능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전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시에서 등급은 여기 나와 있는 표준 점수 구분에 의한 숫자, 그냥 잘려진 선의 그룹에 불과한 거지 정시는 등급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등급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즉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 1등급이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다르고요. 학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표준 점수 100분위를 중요하게 보는데 다만 이제 표준 점수는 시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모의고사에 나온 표준 점수를 좀 단순하게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대신에 100분위, 상대적인 나의 위치를 나타내는 100분위 그리고 내가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받았는지를 나타내주는 원점수, 이거 중심으로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표준점수랑 백분위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할게요. 표준점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좀 약간 어려운 얘기죠. 뭐 국어, 수학은 평균이 100이고 편차가 20이고 탐구는 평균이 50이고 편차가 10 이런 게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만점, 즉 100점에 대한 표준점수는 올라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냐 쉽냐는 표준점수가 제일 높은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불수능이라고 불리는 것은 만점에 대한 표준점수가 상당히 높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물수능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시험이 되면은 표준점수의 최고점은 좀 낮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점수는 가장 근간, 기본이 되는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난이도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어떤 원점수의 차이를 스탠다드하게 정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백분위는요 표준점수 기반으로 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높을수록 성적이 우수한 겁니다. 100이 제일 우수한 거고요. 0이 제일 성적이 낮은 거죠. 보통 백분위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는 88.13,
85.65와 같이 소수점말이 두 자리까지 나오지만요. 수능은 88, 85, 96 이렇게 정수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에서 소수 첫째 자리를 반올림하면은 바로 그 평가원에서 나타나는 그 백분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 점수가 다르지만 백분위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주로 이제 최상위권 점수대에서는 이런 현상이 가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만약에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1점 혹은 2점 차이가 있지만 백분위가 99 혹은 100으로 같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주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위주로 표준 점수를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백분위는 이제 수도권 혹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주로 백분위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정시 전형 이렇게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등급은요,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등급 자체에 여러분들이 매몰될 필요가 없고요. 물론 등급을 잘 받으면 당연히 높은 점수이겠지만은 2등급이 같은 2등급이 아니고요. 3등급이 같은 3등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표준점수의 기본은 원점수예요. 원점수가 높은 학생이 무조건 표준점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점수를 바탕으로 내 위치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등급을 바탕으로 내 위치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원점수 몇 점 맞았냐, 국어가 몇 점 맞았냐, 수학이 몇 점 맞았냐, 영어가 몇 점 맞았냐는 현재 나의 위치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도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었죠.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봤던 표준 점수는 참고점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표준 점수는 여러분이 수능을 봤던 그 시험이 나타내고 주고 있는 표준 점수입니다. 자, 원점수랑 백분위를 기억하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선생님들도 자, 너가 정시로 가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를 상담해 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야, 너는 점수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영어 2요? 영어는 2까지는 괜찮죠? 국어 3이요? 수학 1이요? 그러면은 이걸만 가지고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그래 너는 지금 정시를 가면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원점수 그리고 반드시 백분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준 다음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주요 대학,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에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어요. 자,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통합형 수능이 됐죠. 그래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조합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표준 점수는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과 선택 점수 여기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결정된다는 거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예요. 종합형 수능이 되면서 선택형 수능이 됐고 수학은 통합형이 됐죠. 그리고 이제 국어랑 수학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여전히 사회랑 과학 가운데 탐구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좀 비율을 볼까요? 작년 3월에 고3 학생들은요. 화법과 작문을 대략 73% 정도 선택을 했고요. 언어와 매체를 26% 정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해 수능을 보니까 작년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은 화법과 작문 70%, 언어와 매체 30%예요. 언어와 매체가 약간 늘은 비율이었죠. 올해 3월은요. 3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을 응시를 했냐면 화법과 작문이 대략 65%, 언어와 매체가 34% 정도 선택을 했어요.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략 7에서 8%포인트 정도 언어와 매체 비율이 올라가고 있죠. 좀 언어와 매체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언어와 매체는 뭘 다루고 있냐면은 이른바 문법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에서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학습 부담이 조금 있는 과목이에요. 그럼에도 왜 부담이 더 있는 언어와 매체 선택 비율이 왜 높아지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이른바 1등급 컷 점수랑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예요. 작년 3월은요. 언어와 매체가 142였어요. 만점이. 그리고 컷은 86이었어요. 화법과 작문은 139에 90이었어요. 이걸 보면 어떤 거죠? 아, 언어와 매체에서 내가 88점을 맞았는데 화법과 작문 88점과 언어와 매체 88점에 대한 등급이 다르네요. 그리고 작년 수능도 그렇고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 올해 3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점에 대한 표준 점수가 언어와 매체가 더 높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등급 컷 역시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낮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같은 원점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 더 좋은 표준점수, 표준점수가 대학을 정시 전형에서 기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같은 원점수를 받았지만 더 좋은 점수, 더 좋게 내 점수를 인정받고 싶으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구조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학습 부담이 있긴 하지만은 화법과 작문보다는 언어와 매체 쪽으로 조금 더 선택 과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수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학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특징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그런 과목이죠. 자, 주로 인문계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분 혹은 기하를 선택을 했어요. 흐름을 한번 볼까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흐름이 역시 마찬가지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반대로 미적분은 어때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기하도 약간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왜냐하면 작년 3월은 5.8%가 선택을 했는데요. 올해 3월은 4.1%, 조금이긴 하지만 약간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 줄어드는 학생들을 누가 다 흡수했냐면 미적분이 흡수를 하고 있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뭐가?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최고 표점이 더 높아요. 근데 기하하고는 사실 별 차이는 없긴 하죠.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더 좋은 표준 점수를 받았지만 수능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능은 100점에 대한 표준 점수가 똑같았고요. 147점으로요. 컷 점수도 1점 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상 거의 같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올해 3월은 기하가 역전하긴 했지만은 4월에서는 다시 미적분이 최고 표점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수능을 볼 때에도 미적분이 기하보다는 조금은 비슷하거나 높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수학 역시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까? 자, 여기서는 좀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수학 과목의 특성상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 학습 부담, 그리고 미적분과 혹은 기하를 선택했을 때 학업량은 엄연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을 선택한 학생들이 주로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 되겠죠. 그 학생들이 미적분 혹은 기하를 선택을 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이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원점수가 미치지 못한다면 그 유리함은 몽땅 없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표준 점수는 조금 덜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원점수 자체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아무래도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표점 중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나의 실력,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확률과 통계 혹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을 해야지 무조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다는 것이 유리하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영어예요. 영어는요, 우리 학생들 많이 이제 잘하고 스스로 이제 자신감에 있는 과목인데 영어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점점 1등급의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재작년에 봤던 수능은 1등급이 12.66%가 나왔는데요. 작년 수능에는 1등급이 6.25%가 나왔어요. 그러면 떨어진 1등급 학생들이 어디로 갔어요? 주로 2등급 혹은 3등급으로 갔어요. 물론 수능은 졸업생도 함께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요, 재학생만 참여하는 3월 시험보다는 수능 시험이 전체적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올라갔지요. 그러나 수능만 놓고 보면은 1등급 비율은 하락을 했고요. 2등급과 3등급 비율은 상승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가장 아랫줄에 나와 있는 절대평가라고 해서 시험이 절대 쉽게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평가가 하면 아무래도 부담 없어요. 절대인데 뭐 어때요? 90점만 이상 받으면은 100점하고 똑같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제하는 선생님들, 출제하는 교수님들의 어떤 출제진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절대평가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쉽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1등급을 내가 수능에서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영어 굉장히 조심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탐구 과목이에요. 잘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참 많은 딜레마죠. 자, 근데 수능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잘하는 과목이 좀 낫지 않을까가 우선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잘하는 과목이어야지 점수가 좀 더 괜찮고 괜찮은 과목이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기 때문이죠. 자, 탐구 과목 역시 원점수는 45점 1차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실제 수능에서는 탐구의 어떤 원점수 컷이 하나 혹은 만점 거기 안에도 대부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45점, 2점 하나, 3점 하나 두 문제 안으로 맞추는 것을 이제 목표로 잡는 게 좋죠. 자, 수능에서는요, 탐구 과목의 동점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당 100분위 차이가 국어랑 수학에 비해서 많이 벌어지는 편입니다. 자, 2학년 때 우리가 탐구 과목을 배웠죠. 우리 자연계 학생들은 과학 1을 주로 배우고요.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은 사회 과목을 배우지만 내가 선택한 과목이 2학년 때 배우기도 하고 3학년 때 배우기도 해요. 근데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2학년 때 정리해야지 3학년 때 들어가서 정리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반드시 2학년 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과목이 많다 보니까 어느 건 상대적으로 쉽고 어느 건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럼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이건 하늘의 영역이에요.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최고 표점 하늘의 영역이다. 그래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절대 단정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윤리와 사상이 쉬웠다 해서 올해도 윤리와 사상이 쉬울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선택은 어느 것이 유리할까는 사실 거의 점쟁이의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저등급에서는요,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고대를 제외한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한 과목을 반영하지만 정시에서는 탐구를 대부분 2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면 탐구 2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버리는 게 아니라 2과목 모두 체크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과학2죠. 과학2는 선택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좋은 등급 받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점수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는 순간 등급이 뚝뚝뚝 떨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학2를 또 선택을 하게 되면 또 서울대 전형에서 분명히 유리한 부분, 또 추가 점수를 받는 부분, 그리고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과학2를 내가 선택할지 아닐지 자연계 학생들은 꼭 유념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급하게 달려왔네요.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알아봤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난이도와 관계없이 당연히 최대한 높은 원점수를 받아야겠죠. 쉬워도 그렇고 어려워도 그렇고 원점수는 당연히 높을수록 유리하죠. 자, 과학2는요, 내가 공부를 현재 어디까지 했던가, 그리고 내가 서울대를 내가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런 전략에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은 좋습니다. 아무래도 과학2는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또 모여 있고 인원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등급 받기가 만만하지는 않아요. 자,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은 장기전이에요. 내신이 아니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의 계획이 아니라 조금 넓게 그리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오늘 바짝한다고 수능 준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년, 1년 혹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선택 과목은 2학년 때 미리 하는 게 좋죠.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고민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여러모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이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2학년 때 내가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리고 탐구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를 미리 정해놓고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모든 수능 준비의 기본은 학교 수업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 잘 듣고요. 잘 정리해서 여러 번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준비를 해야지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고 수능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수업 내용을 잘 정리하면 그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름의 시간 동안 한번 정시에 대해서 이래저래 한번 알아봤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하고 싶지만 조금 시간상 그럴 수 없는 부분 많은 양해를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 모두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